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리버풀이 루턴타운을 홈으로 초대했습니다. 1차전에선 리버풀이 루턴 홈으로 가서 아주 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홈팀 리버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반다이크와 칸사가 듀오를 이뤘고 엔도가 계속 중용받고 있습니다. 누네즈, 살라, 조타 등 핵심 공격진의 부상 이슈로 공격진은 엘리엇, 학포, 디아즈의 3톱으로 구성되었죠. 루턴 역시 지난 맨유전과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3-4-3 기반으로 플레이합니다. 롱볼과 크로스를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루턴이 안필드에서도 리버풀을 힘들게 할지 궁금했습니다. 루턴은 역시 최대한 중원을 거치지 않고 플레이합니다. 우드로우나 모리스 쪽에 롱킥을 때려넣고 거기서 공을 받아주면서 공격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이 연결되면 측면의 윙어나 윙백이 중앙 쪽을 타겟팅해서 크로스합니다.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공격에 짧고 굵게 집중하고 수비 복귀합니다. 루턴이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경기 초반에 아주 큰 이득을 가져갑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돌려받은 공을 도티가 빠르게 우드로우에게 줍니다. 공을 받기 전부터 우드로우가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은 칸사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이미 저기로 공이 가는 순간 우드로우가 이겨있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칸사가 졌다기보단 공이 안 가게 하는 게 더 중요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칸사는 우드로우가 돌지 못하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때 총이 뛰어들어오고 이 공을 가지고 흐라벤베르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총의 순간속도가 워낙 빨랐고 흐라벤은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흐라벤은 발을 뻗어보지만 총의 슈팅을 억제하지 못했고 빠른 슈팅을 날려봅니다. 역시 총이라 그런지 슈팅이 총알이네요. 죄송합니다. 슈팅이 워낙 좋았고 이 공을 켈러가 발로 잘 막아내보지만 오그베네에게 공이 가고 오그베네가 머리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1대0을 만듭니다. 어쨌든 루턴 입장에선 성공입니다. 중앙 공격수의 피지컬을 이용한 클래식한 공격이 통한 거니까요. 리버풀은 실점 이후에 여러가지 빌드업 방식을 시도해봅니다. 엔도를 센터백 사이에 위치시키고 왼쪽 풀백 조고메즈와 함께 3위 빌드업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브래들리를 윙어처럼 올리고 메잘라가 가능한 엘리엇을 안으로 좁히는 거죠. 브래들리의 공격적 재능과 전진성을 이용하기 위해 나머지 선수들로 보조장치를 만들어 본 클롭입니다. 학포는 아예 센터백이 잡고 있고 엘리엇은 많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아즈는 찬스를 많이 포착했죠. 아무래도 누네즈, 조타와 같이 뛰던 기간이 좀 있어서 그런지 전방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뛰는 풀백의 지원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공은 많이 잡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그래서 단독 돌파를 강제받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돌파 성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슈팅 찬스도 꽤 많았는데 정확도가 낮았어요. 그리고 디아스는 동료와 함께하는 움직임에서 조금 투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엘리엇에게 공을 주고 수비가 없는 빨간색 화살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엘리엇이 선택지가 두 개가 되니까요. 디아스를 줄 수도 있고 디아스를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슈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는 수비가 있는 노란색 화살표 쪽으로 뛰어요. 수비가 있으니 엘리엇은 디아스에게 공을 당연히 줄 수 없죠. 그럼 엘리엇은 슈팅이라는 선택지 딱 하나만 있게 됩니다. 이런 판단의 퀄리티가 아쉬운 디아즈입니다. 많이는 뛰지만 결정적인 움직임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높은 위치까지 같이 가기 애매한 자원이 되는 거죠. 전반은 1대0으로 루턴이 앞서며 종료됩니다. 루턴 입장에선 아주 만족스러운 전반이었고 리버풀은 실질적으로 기회가 적진 않았는데 공격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쉬운 전반이 되었죠. 하프타임에 어떤 동기부여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버풀은 후반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너킥에서 성과를 맺게 됩니다. 리버풀은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턴은 지역 방어가 아닌 대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즉 공간을 막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쪽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 반다이크의 맨투맨은 맹기, 학포의 맨투맨은 오그베네입니다. 근데 그때 반다이크가 갑자기 앞으로 뛰면서 맹기가 따라가야 하는데 학포의 등에 막히면서 맨투맨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학포의 맨투맨이었던 오그베네가 따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따라가는 것보다 속도가 늦겠죠. 그래서 반다이크는 비교적 쾌적한 상태에서 헤더할 수 있게 되었고 메갈리스터의 코너킥을 깔끔하게 돌려놓으며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네덜란드 듀오가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쁨이 가시기 전에 네덜란드의 머리가 또 한 번 빛납니다. 이번엔 브래들리가 빠르게 스로인을 했고 여기서 메갈리스터가 지체 없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학포가 머리만 갖다 대면서 마무리합니다.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사실 이 헤더는 너무 공이 빨리 와서 득점하기 쉬운 헤더는 아니었는데 학포의 순간 반응 속도가 좋았습니다. 리버풀은 브래들리를 빼고 로버트슨을 투입하며 양 풀백이 정발 풀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 풀백을 넓게 늘려쓰고 아까 말했던 디아즈의 고립 문제를 풀기 위해 로버트슨이 돌아 뛰어주기도 합니다. 리버풀은 두 골을 득점한 후 보약을 먹은 듯이 에너지 레벨이 더 올라가며 상대를 코너까지 바짝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도티가 긴 킥을 합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원조 에너자이저 로버트슨이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 공을 커트하고 이 커트한 공이 디아스 쪽으로 향합니다. 디아스는 이 공을 잡고 박스 안으로 전진합니다. 디아즈가 오른발로 감아차는 자세를 취하다가 왼쪽으로 끌고 가면서 상대 수비를 속여냅니다. 그리고 니어포스트의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3대1로 만듭니다. 산전수전 끝에 득점을 만드는 디아즈입니다. 디아즈가 팀에게 더 필요한 선수가 되려면 0대0 상황에도 이런 득점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는 관리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클롭은 어린 선수들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정규시간 종료 1분 전 리버풀은 또 리버풀다운 득점을 성공합니다. 로버트슨이 또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자신의 패스미스를 태클로 커버합니다. 클롭 아래서 오래 지도를 받았던 선수라 그런지 실수를 바로 커버하는 압박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은 2006년생 단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주면서 공을 잡고 이걸 타이밍이 밀리지 않게 바로 발 바깥쪽으로 뛰는 학포에게 줍니다. 일단 맹기는 좀 늦었지만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리버풀 축구는 이게 진짜 잘 됩니다. 높은 지역에서 뺏고 나서 퀄리티가 안 좋으면 이 정도 성적이 절대 안 나오는데 어린 선수든 오래된 선수든 리버풀식 공격 전환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 철학이 자리 잡힌 팀의 장점 같습니다. 학포가 슈팅을 하기 전에 맹기가 좋은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서 막아냅니다. 근데 이 공이 하필이면 엘리엇 앞으로 흘렀고 엘리엇이 강력한 가마차기로 득점하며 경기를 4대1로 만듭니다. 경기는 4대1로 이렇게 종료됩니다. 오늘 승리는 진짜 리버풀답게 이겼습니다. 살라, 조타, 누네즈, 소보슬라이 등등이 공격진에 없어서 그동안 리버풀이 해오던 완성도 높은 역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기둥 반다이크가 세트피스에서 혀를 뚫어주고 로버트슨이 바통을 이어받아 리버풀식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쉴 새 없는 압박으로 상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공격진의 빠른 전환과 퀄리티로 찍어 누르는 클롭 버전 리버풀 축구가 잘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리버풀은 승점 4점 차로 맨시티를 앞서가게 됩니다. 많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는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올 시즌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